근로자로 인정이 됐고, 불공정 계약이라는 것도 인정이 되고, 직장 내 따돌림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까지 모두가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침 뱉기일 수 있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두 번째로 만나는 시간이네요. 연극배우 이단금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지난주에는 우수라는 계절까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들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외출들, 그리고 모임, 그리고 산책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연극인들에게 2월이라는 계절은 문화예술의 폭문을 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1월, 2월 조금 휴식기를 가지면서 공연들을 준비를 하는데요. 벌써 3월 초에 광주 연극제라는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연습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이죠. 여러분들 여러 다른 다양한 공간에 산책하고 또 나들이 가시고 모임하듯이 공연장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연극인들의 순수한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소극장에 대한 실태 및 운영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두 번째 이슈는 그거와는 정반대로 광주시의 예산과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광주시 산하 시립예술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광주시 산하 시립예술단체 어떤 단체가 있으며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와 함께 일단 배우는 시간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시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광주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광주시립발레단, 광주시립창극단, 광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시립극단, 그리고 광주시립오페라단, 이렇게 8개의 단체가 광주시 산하 예술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립예술단체는 이미 확보된 예산과 그리고 너무나 재능있고 끼 많은 전문예술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예술단체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획을 하거나 재정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올릴 수 있는 공연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수도 광주, 문화중심도시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허브 광주를 표방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 시립예술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연 사랑하시죠? 공연 기다리시죠? 내가 좋아하는 연극, 춤, 오페라, 창극, 연주, 발레, 이런 공연들을 조금 더 크고 그리고 민간예술단체에서는 보지 못하는 스펙트럼이 넓은 공연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립예술단체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이처럼 시립예술단체 8개가 소속되어 있는 극장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입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1985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91년도에 건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건물이 대극장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핫한, 요즘 말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죠. 그때 제가 알기로도 손가락 5손가락이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꼽힐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연장의 시스템을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공연들 기획되고 초청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연하는 공연자들의 프라우드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까지 해서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처럼 광주 시립예술단체의 공연도 광주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순회 공연들, 그다음 전국적인 공연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세계의 공연을 갈 수 있는 발판을 삼았는데요. 요즘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조금 이상해요.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이상하다, 요즘 좀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어떤 캐릭터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고 분장실을 막 뒤적뒤적 해봤어요. 그런데 뭐 마땅하게 어떤 캐릭터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컴플렉스한 복장이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그 양반들이 쓰는 갓, 이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저의 예술적인 헤어스타일,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원인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의사 가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뭔가 이렇게 분석하고 원인 파악을 해서 치유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좀 그 약이 될 수 있는 어떤 처방을 내려보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입어봤는데, 뭐 어떤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처럼 저의 이 얘기를 잘 들어줄 만한 저의 캐릭터도 한 분 모셨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예, 이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아주 술술술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의 도움을 받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즐거운 얘기 아니죠. 조금은 불편한 얘기고 조금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편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그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좀 더 나은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문화예술회관이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제가 문화예술회관 관리동 앞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젊은 배우들의 사진을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정말 미안하고 선배된 입장에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미 이전에 이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또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 미안함의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말씀을 꺼냅니다. 왜 그들이 공연을 해야 되는 그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앞에서 피켓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진 지 3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계획에 보면은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건물 리모델링 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행정적인 그리고 시스템 또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그냥 다 부수고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건은 작년 202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광주 문화예술회관은 시립극단 안에서 갑질과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난달 21일부터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문예회관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광주 시립극단은 고정 레퍼토리 공연을 위해서 개공 배우와 스태프들을 모집하는 오디션 공고를 내게 되고, 거기에 선발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연습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공연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배우가 부상을 당하게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 관계로 인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성희롱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행정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문화예술회관의 역할과 기능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고 간과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과연 이게 그냥 실수로 행정적인 실수로 봐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실수의 문제이기보다는 행정의 오래된 관행, 오래된 습성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립예술단체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상위 기관인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문화예술회관의 역할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으로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한 발 뒤로 빠져 있거나 방관자적인 입장처럼 그냥 길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은 즉각적으로 그 위에 상위 기관인 광주시에 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또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 입은 배우와 스태프들이 불필요한 어떤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끔 빨리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립극단이 행했던 그런 절차적인 실수가 문화예술회관에게 책임을 묻게 되고 그 책임이 광주시에게 불똥이 번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을 가진 태도로 인해서 이 세 개의 이 기관이 똘똘 뭉쳐가지고 가해를 축소시키고 모른 척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조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에 대해서 일어나는 실수에 대해서 감점이 생기고 그 감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런 미적지간한 태도는 결국에는 예술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드러난 것은 시립극단 단체인 것 오직 시립극단에서만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시립예술단체 7개, 8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났고 발생했을 텐데 과연 그때 그곳에 소속된 예술가들이 이런 상위 기관으로부터 또는 다른 그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는지 유추를 해보면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이 보호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소속된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시립예술단체와 협업하는 예술가들 그리고 협업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그들의 인권과 권리 그리고 복지 등에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또는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기관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이 그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협조적인 역할이 다해졌을 때 시립예술단체의 위상이 드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할 때 시립예술단체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인 시각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으로 귀결되겠죠. 과연 문화예술회관은 그런 시립예술단체를 품고 있는 기관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 8월부터 발생이 된 이 사건이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해결이 되고 있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인정받지 못해서 권리를 전부 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근로자로 인정이 됐고 불공정 계약이라는 것도 인정이 되고 직장 내 따돌림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까지 모두가 인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립극단의 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가해자의 징계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해자의 처벌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에 대한 것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왜 지속이 되고 있느냐? 비단 이제 시립극단에서 불거진 것이긴 하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그 전에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그 습성, 관행에 의해서 계속 이어오다 보니 점점 문제들이 다른 형태로만 바뀌었을 뿐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시립극단은 벌써 10개월째 예술감독이 공석인데요. 이 공석도 처음이 아니에요. 2012년에 시립극단이 26년 만에 재창단되면서 2021년, 그러니까 1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10년의 상황 속에서 벌써 2번이나 공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시립극단의 비위가 고발되면서 경찰, 검찰 조사 이 상황들이 생기는데 검찰과 경찰 조사의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조치라는 게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뭐 직무배제라든지 그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계속 그 하반기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바라보면서 사건의 결과만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기간 동안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연루된 사람들의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했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안일한 태도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태도들이 또 이러한 사건으로 불거지게끔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들이었죠. 이 사건이 고발이 됐을 때 이미 광주시나 문화예술회관은 예술감독 등에 대한 직무배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배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10여 개월 정도를 공백기간을 두었었던 거죠. 명백히 잘못된 행정조치인 겁니다. 이렇게 행정조치가 아니라고 관행으로 습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받아들이는 시립예술단체 그리고 시립예술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어쩌면 공무원화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한 시선으로 또 객원으로 참여하는 예술가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거나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해가면서 인권이라든지 예술가의 권리라든지 복지 혜택은 점점 소멸되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예술단체에서 어떤 비유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상황들은 지금 일련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인정이 되었던 것에 대한 사과, 정확한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광주시와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광주시립예술단체, 시립극단의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쩌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런 연극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누워서 침뱉기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정상적으로 그리고 오픈된 상황 속에서 문제를 던져놓고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고 힘든 얘기였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또한 또 예술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백하듯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얘기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런 얘기들은 또 차후에 조금씩 나누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번 상황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배우 스태프들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협력해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대로 광주시립예술단체가 드높은 위상과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